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제2과목 세무회계 오늘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숙지하셔야지 이제 세법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론, 국세기본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쏠쏠이 잘 나와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체크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조세의 개념과 분류입니다. 일단 조세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자, 책에 있는 표랑 같이 보셔도 되고요. 자, 조세는 과세 주체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부분. 그리고 과세의 목적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조세를 걷겠죠. 그래서 과세 목적은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에요. 재정 수입. 조달 목적. 이게 과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이제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정 수입 조달 목적 아니고요. 그리고 벌금 같은 거, 과태료 이런 것들도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조세 개념으로서 조세 개념에 따른 과세 목적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과금이라든가 공공단체가 걷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과세 근거는 자,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과세 요건을 갖춘 모든 자에게 과세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납세할 사람이라는 거고 과세 대상, 과세할 뭔가가 있어야지 거기서 걷겠죠. 그리고 과세 표준이 있어야 그런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고 그 금액, 그 가액에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 네, 그리고 반대급부 여부는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국배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급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반대급부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세금을 100만 원 냈다, 200만 원 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세금 이렇게 많이 냈는데 국가에서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급부 없이 그냥 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얘기가 반대급부 여부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의 개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다음으로 조세의 분류예요. 자, 조세는 과세 주체, 과세권자, 그리고 사용 목적 확정 여부, 그 조세 부담 전가 여부에 따라 또 독립된 세원 유무가 있는지, 과세 표준 계산 단위가 무엇인지, 납세 의무자 담세 능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세가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조세를 분류함에 있어서 과세 주체와 과세권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그 표에 있는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좀 갈라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과세 주체와 과세권자에 따라서는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걷는지,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지에 따라서 과세 주체가 다르죠. 그래서 국세, 지방세로 나눠지게 되는 부분. 그리고 사용 목적 확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세는 세금을 거둔 다음에요. 어떠한 용도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목적세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만 써야 돼요. 그 목적에 맞는 데에만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교육세가 가장 예시로 좀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 그래서 목적세는 그 목적에 의한 대해만 써야 돼요.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게 목적세입니다. 그리고 조세부담 전가 여부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조세 부담을 직접 하는지 간접적으로 전가가 되는지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 나눠져 있고요. 가장 유명한 건 요거죠. 요거는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가장 유명한 직접세 되는 거죠. 그리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이게 가장 유명한 간접세가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오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접세에 해당되는 거구나, 간접세에 해당되는 거구나, 뭐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되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보태자면 뭐 개별 소비세도 있고요. 뭐 주세, 술에 들어가는 주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 전과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음으로 조세의 분류예요. 자, 독립된 세원 유무에 따라서 독립세인지 부가세인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부가세는 어디에인가 이제 붙어서 있어야 되는 세금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이 가장 유명한 거고, 이제 부가세, 그러니까 어디엔가 이제 같이 붙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가세라는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가세표준 계산 단위에 따라서야 종가세, 종량세. 네, 종가세는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종량세는 수량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세가 이제 그 양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쓰레기 같은 경우도 뭐 쓰레기 종량제잖아요. 그런 것도 다 종량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납세 의무자 담세 능력의 고려 여부 부분은, 자, 요거는 인세, 물세로 나눠지는데요. 인세는 그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부분.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가 납세 의무자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물세는 부가가치세 같은 거예요. 인적사항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사러 갔어요. 생수를 사러 갔는데, 생수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건이니까, 물품이니까 생수를 사러 갔을 때 내 가족이 5명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명입니다 했을 때 그 싸게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세, 그 납세 의무자 담세 능력,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세의 분류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걸로 구분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세목들이 무엇인지, 뭐 교육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뭐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면 참 좋겠고, 예, 다음 조세의 기본 원칙 부분이에요.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조세 법률주의에 해당되는 내용과 조세 평등주의에 있는 내용을 보기에 주어지고서 어떠한 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조세 법률주의에 해당되는 걸로 맞지 않는 설명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보기에서 찾아라 라는 형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구분해서 어떠한 것이 해당되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 법률주의는요, 국가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고,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법률에 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의한다. 의해야 한다. 뭐 국가가 기분이 그날 뭐 국가가 어느 날 그냥 뭐 대통령이 뭐 1월 1일 날 기분이 안 좋아서 조세 더 걷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부분은 이렇게 해서 법률에 의해서 줘야 된다는 그 납세 의무를 조세를 부가징수할 수 있고요. 납세 의무자도 그거에 따라 납세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조세 법률주의는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하부사항으로는 1, 2, 3번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세요건 법정주의, 그래서 부가징수 절차 모두 과세요건 이런 것도 다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게 과세요건 법률주의고요. 법정주의, 네, 법정주의. 그게 그거지만, 네, 법정주의. 두 번째, 자, 과세요건 명확주의입니다. 그래서 부가징수 절차의 규정은 명확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 그리고 세 번째, 합법성의 원칙이에요. 자, 과세요건이 충족 시 법에 따라서 조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조세를 감면할 권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 적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세 법률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세 평등주의는요, 국민에게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배분.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하부적인 게 수평적 공평, 그리고 수직적 공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이렇게 이름은 저 있는 부분인데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종합과세, 인적공제, 최저한세, 부당이익 계산부인 이런 것들. 그래서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라든가 인적공제라든가 부당행위 계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평적 공평으로 해서 뭐 최저한세 이런 것들은 수평적 공평으로 해서 공평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동일한 경제력을 갖추면 그렇게 수평적으로 공평하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직적 공평은 경제력이 큰 납세자가 경제력이 작은 납세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과세 원칙, 네,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 구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하부 내용들을 알아두시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세평등주의는 문제가 나올 때 여기 있는 예시를 가지고 보기에 주어서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파트별 핵심 예상 문제, 이제 간단하게 네 문제 먼저 이제 몸풀기식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다음은 조세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요거 세 번째죠. 조세는 과세주체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급부 없이 조세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다른 부분들은 맞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읽고 숙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국세이면서 목적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인데 농어촌 특별세, 목적세이고요. 농어촌 특별세 해당되고요. 그리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세. 그렇게 해서 국세이면서 목적세인 거. 요거는 가라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다음 중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인데요. 정답은 3번이죠. 자, 조세부담은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라는 거에서 얘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요거 3번은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내용을 틀렸습니다. 네 번째,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만 묶인 것은인데요. 네, 요거는 요거죠.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그리고 초과누진세율, 네, 요거 소득과세 이런 거 상관없고요. 최저한세 이런 것도 해당되네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이런 것들도 특별히 해당은 없고요. 가나 다마 네,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4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파트 2에 해당되는 국세 기본법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1 총설인데요. 자, 국세 기본법의 의의와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자, 책 같이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있는 거. 자, 국세기본법은요,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요.
국민의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부분이고, 자, 양가로 이번에 있는 것처럼 따라서 국세기본법은요, 3개의 목적을,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위법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세기본법이 제정이 됐구나. 라고 그러하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부터 나옵니다. 자, 기간부터 일단 중요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과 뒤에 나올 기한, 요게 두 개가 비교돼서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일단 기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정 볼게요. 기간이란 두 시점 사이의 연속적인 시간의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거죠. 그게 기간이라는 거고, 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네, 그래서 기간은 그 사이 두 시점 사이의 그 간격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별다른 게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른다라는 부분,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산일은요, 초일 불산입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게 초일 불산입인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봤을 때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요게 법인세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사업연도를 가진 법인의 경우에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니까 그냥 생각하기엔 12월 31일부터 3월 30날까지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신고 납부 기간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일반적으로 공부했을 때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이게 어느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료일은 자, 기간을 주, 월, 연일로 정하고 뭐 이러한 거, 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월말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고, 중요한 건 세 번째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에 해당되는 거. 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휴일인 경우가 있으면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전날 아니고요. 그 다음 날. 그래서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그래서 3월 31일이 공휴일이다 하면 그 다음 날. 3월 31일 토요일이면 일요일 그 다음 날, 월요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기간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있는 것들 사항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한이에요. 기간하고는 좀 다른 개념. 그래서 기한, 이거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서 나오기도 하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한의 의의부터 살펴보면,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이나 채무의 이행을 위해 정해진 일정한 시점. 얘는 일정 시점입니다. 기간은 일정 시점과 시점 사이에 이제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일정 시점으로 이렇게 딱 못 박혀져 있는 게 기한이에요.
그래서 기간과 기한은 일단 의의부터가 다르죠. 네, 그리고 일반 기한 그리고 특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한은 동그라미 1번 뭐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이나 서류 송달 이런 것들은 도달주의예요. 서류 제출 그리고 서류 송달 이런 것들은 도달주의. 도착해야 돼요. 도착해야지 이제 그 기한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우편일 경우 우편일 경우엔 자, 우편으로 가세표준 신고서, 뭐 수정 신고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 그래서 발신주의입니다. 약간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신고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직접 가는 것보다는 우편으로 우체부에 가서 이거 뭐 어느 뭐 가세관청에 보내는 서류를 보내게 되면 우체부에 가셔가지고 우편으로 소인을 딱 지키면 그게 발신주의로서 그날 그날 이제 들어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혜택을 주기 위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은 발신주의, 서류 제출, 서류 송달,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우편으로 발송했을 땐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통신 일부 일이 소인이 찍힌 날, 그게 발신주의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우편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전자신고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 그래서 전자신고 많이 하죠. 입력된 때입니다. 입력된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 기한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 특히 우편, 여기는 발신주의, 통신일부일이 찍힌 날,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반드시 우편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특례기한은요, 신고기한 등이 공휴일인 경우, 그러니까 앞에랑 비슷하죠. 네,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입니다. 동일해요. 그 다음 날이고. 자, 두 번째,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이거는 내 탓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장애로 인해서 통신망이 국세통신망이 장애로 인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자, 장애가 복구되어서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 장애 복구 다음 날, 장애 복구 후 어쩌고저쩌고 다음 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 특례기한은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특례기한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일반기한과 특례기한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나오죠. 기한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서 보기에 자, 우편 같은 경우는 도달주의 원칙으로 해서 뭐 기한으로 잡는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라는 거,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자신고 장애가 났을 통신망에 장애가 났을 경우에 장애 복구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다음 날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시면 되는 부분. 그리고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좀 다르게 나올 때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기간에 대한 의의를 그 규정에 대한 걸로 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보기가 제공이 되면서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 개념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딱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의 송달입니다. 자, 서류의 송달인데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부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서류의 송달은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송달하는 거. 그래서 이건 국가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송달, 아까 기한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국가가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달, 자, 송달 장소.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그리고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에 송달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은 이렇게 송달 장소는 주소가 일단 원칙, 거소, 영업소 이런 것들. 거기 있는 곳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전자신고일 경우에 우편 주소, 우리 이메일 주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달 방법인데요. 자, 원칙과 공시송달, 예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원칙은 교부송달이에요. 직접 교부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부송달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편송달은 우편에 의해서 서류를 송달할 때는 통상우편, 등기우편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전자송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통신망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전자우편 주소에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도달하게 하는 거, 이게 전자송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송달은요, 이런 경우에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공지송달은 다음의 사유로 이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송달이 불가능한, 이런 원칙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런 부분이죠.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국외에 있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부재 중인 경우,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고를 해요.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송달에 가름하는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은 예외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부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효력 발생 시기는요. 자, 도달주의. 요거 원칙으로 들어간 교부, 우편, 전자송달은 도달주의에 해당이 되는 부분. 네, 그리고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됩니다. 그럼 서류 송달이 된 걸로 본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송달 부분은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보기에 다른 형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그래서 뭐 교부, 우편, 전자송달은 뭐 발신주의에 의한다 이런 거 틀린 거죠. 도달주의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요거 서류 송달까지 했고요. 제가 5번 관련된 내용은 제가 PPT로 준비해 오진 않았고요. 자, 특수관계인인데요. 네, 요거는 지금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특수관계인이란 거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제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그냥 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특수관계인이란 다음의 자들을 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는 좀 가까운 사이죠. 그러니까 좀 특수관계라고 보면 되는 부분. 그래서 육촌인의 혈족일, 그리고 사촌인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친생자로서 그때 직계 비속이라든가, 그리고 뭐 입양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구체적인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서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랑 좀 특수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본인하고 임원, 그리고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그 경제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대주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본인과 주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인 이런 부분들은 뭐 법인세나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나오게 되는 용어라서 그냥 지금 그러그러하다라는 정도로만 해서 좀 친숙하게만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인 부분만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기한, 뭐 서류 송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 조세 총론에서는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들, 개념적인 부분, 기본 원칙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고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면서 좀 몸풀기 하고요. 다음 시간은 국세 부과의 원칙부터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